안녕하세요. 저 순천향대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최윤희입니다. 오늘 순천향대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토크에서는요, 재활치료에 대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 혼자 하려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저희 재활치료실에 대표 미남 치료사 선생님 한 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 네, 선생님 소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치료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신이라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토크 시작은 중증 질환인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제 뇌졸중이 이제 많은 합병증이나 아니면 후유증을 남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한 재활치료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는 특히 어떤 게 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재활치료팀에는요, 자세 조절과 기능적인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치료, 그 다음에 일상생활 동작, 인지기능, 삼킴기능 등을 담당하는 작업치료,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언어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재활치료 하면은 뭐 고쳐지냐, 일상생활 돌아갈 수 있겠냐, 그냥 좀 편히 그냥 모셔야 되나, 뭐 나중 얘기까지 막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선생님도 그런 질문 많이 치료실에서 받으실 거예요. 뭐라고 일단 답변을 해주시나요? 화장실을 언제쯤 갈 수 있나요? 걸어서. 아니면은 언제쯤 밖에 나가서 제가 팔을 움직일 수 있으면서 기능적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나요? 일에 복귀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쉬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서요. 환자분들이 아니면 가족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뇌 조직이 손상이 되면 그게 이제 다시 되살아나긴 어렵지만 그 손상된 뇌 기능은 다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뇌가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활치료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뇌의 가소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뇌의 가소성을 가장 촉진시킬 수 있게 발병 초기부터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하다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초반에 조금 예측이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뇌출혈이 있으셨는데 부종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제 부종이 좀 빠지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활의학과 전과 오면 유발 전이 검사 이런 걸 해서 감각 회로, 운동 회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지 보는데 그런 게 또 잘 보존돼 있으신 분들은 현재 기능은 안 좋더라도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영상 검사 봐서 예를 들면 손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좀 남아있고 잘 살아있다 그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 치료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극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치료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시켜주고, 그런데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 다음날 보면은 이게 기능이 확 좋아진 경우, 그런 경우 보면 저희도, 그러니까 인지 기능도 조금씩 좋아지셔갖고 그렇게 되면 되게 깜짝 놀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시는지? 그럴 땐 저희도 이제 겉으로는 내색은 안 하는데 속으로는 깜짝 놀라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조금 더 치료에 겸손해야겠다, 운동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는 치료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다양해서 환자분 개개인에 맞는 저희 재활치료를 해드리려면 환자분마다 다 사실 재활치료를 하는 게 다 다르고 하지만 이제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좀 어떻게 좀 다른 재활치료를 해드리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크게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로 나누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경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육을 수축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환자분들에게 저희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열심히 독려를 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걷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긴 환자분 본인이 생각하시긴 나는 걸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가 제일 위험한 그때부터 상황이 만들어지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갖고 낙상이 예, 그때 예. 사실 그때부터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요. 네. 항상 환자분들한테 주의를 당부하고 보호자분한테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병동에서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증 환자분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제 의식이 없으시고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나 아니면 통증 같은 거를 호소를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얼굴로 이제 외적인 몸에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으로 캐치를 해서 환자분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데 거의 이제는 이런 관절구충 예방이나 욕창 예방 등을 위해서 환자분들을 이제 주로 수동적인 치료 위주로 좀 해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실을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증 환자분들은 이제 기립경사대에 이제 해서 좀 이제 설 수 없으신 분들은 수동적으로라도 좀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또 매트 위에서 활동으로 선생님이 관절 가동 범위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또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구축을 막는 치료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경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조금 보행이 되시는 분들은 균형 훈련이라든지 보행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계단을 오르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또 집중해서 해주시니까 이제 치료 회복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으세요. 예. 가족분들이 얼마나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시느냐가 이제 환자분들의 의지가 사실 저희 재활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정말 좋아지실까 싶었는데 가족분들이 굉장히 이제 서포트를 잘 해주시는 경우에는 장기간 되셨는데 만성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아지시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가족분들이 좀 상황이 어려우셔서 서포트를 잘 못 해주시는 경우에는 생각했던 기능보다 잘 안 나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치료사님, 저희 치료실에서 외모 담당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톡스 혹시 맞아 보셨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재활의학과 외래 가면은 이제 뭐 보톡스 그림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왜 재활의학과에서 보톡스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활의학과에서는 이제 경직이 있으신 분들, 근긴장 이상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뇌졸중, 뭐 척수 손상, 뭐 뇌성마비 이런 이제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근육이 너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과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보툴리눔 독소 주사 치료로 그 부분의 활성도를 낮춰줘서 근육들이 조화롭게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주사 치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보톡스 주사 치료를 하고 선생님께 재활 치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좀 말씀 주시죠. 보톡스 주사를 맞으는 이제 교수님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관절 운동 범위랑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스트레칭 운동을 갖다가 같이 번갈아서 해주면서 환자가 이제 그쪽이 짧아진 근육을 갖다가 좀 늘려준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근육의 수축을 유발을 해서 근육의 기능을 갖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환자분마다 틀려서 너무 오버 스트레칭, 너무 과도하게 저희들이 근육을 갖다 신장을 시키면은 환자분들이 그 상태에서는 통증을 잘 못 느끼니까 통증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근육들이 손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저희도 조심스럽게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독소 주사 치료는 주사 치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실 재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보툴리눔 독소 주사 치료가 일부 환자한테서는 보험 혜택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뇌성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2세 이상 소아의 이제 하지 근육에 대한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약값을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지 근육, 상지 경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뇌졸중 발생 후 3년 이내에 총 6번 이내로 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환자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야지 좀 환자분들 회복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시죠? 예, 예. 네, 네. 재활 치료는 이제 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이제 병원 침대에서부터 이제 가정, 사회, 뭐 직장으로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의학이고, 또 통증이 있으면 그것의 원인을 찾고 올바른 자세나 운동을 알려드리고 건강을 이제 되찾고자 하는 의학인데요. 오늘 재활의학에 대해서 좀 일부나마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순천향대 서울병원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